그 마고라는 분은 직녀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음. 그런데 인류가 처음에 지금 현생 인류는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800만 년 전에요. 80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랩토이드하고 디노이드라는 공룡계 그런 존재들만 살았어요. 랩토이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계로서는 저기 고래과 영장류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종류들이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8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엄청난 핵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인류가 멸망을 해버려요. 지구 자체가 불모의 땅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고래과 영장류만 일부만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우주인들이 지구를 수호할 수 있는 인종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게 한 200만 년, 300만 년 동안 저기 우주를 헤매다가 우주에서 여기에서 인어 종류, 인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 아래 하반신은 물고기 종류고 어 상반신은 사람 종류가 발달하고 있는 종을 찾아내요. 그 종이 그 종인데 근데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완전히 물고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 종류들이 인간으로 지금 휴머네이드 종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종을 찾아내 가지고 우주의 신에게 이제 특히 그 지구의 여신 가이아한테 허락을 맡고 이 종을 급격하게 발전시켜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맡아요. 우주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종을 우주에 퍼뜨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 여기 검은고 자리 배가성이 직녀성 말하거든요. 요 직녀성으로부터 시리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별에서. 그래서 아까 도건족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시리우스 별로 이동을 했다가 이 별에서 다시 플레이아데스 별로 이동을 해요. 이 별에서 인간들이. 그리고 요 시리우스에서 일부는 여기 지구로 와서 문명을 건설하고 일부는 시리우스에서 아까 플레이아데스로 갔다가 요 플레이아데스에서 다시 지구로 도착을 해요. 일부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란자들이 또 생겨요. 반란자들이 생겨가지고 거기 우주로 뛰쳐나가요. 여기에서 반란자들이 이제 쫓겨나는 거지. 지구에서 살던 원래 지구 종족들이. 그래갖고 반란자들이 뭉쳐요. 여기에서 다른 종족들과 지구 밖에 있는 여러 종족들과 뭉쳐가지고 지구를 다시 재침략한 게 그게 니비루 별이에요. 그게 니비루란 별이야. 예? 그래서 여기 지구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던 이 종족들하고 대치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그였는데 그들은 직녀성 태양계의 네 번째로부터 대양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수색 영장류를 발견했다. 그래갖고 수색 영장류 동물에게 직녀성의 인간으로서 여기 도약을 하기로 유전자를 크게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겠냐고 물었다. 태양계 영단한테. 그래갖고 그 허락을 얻어가지고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가이아 여신도 이 계획을 세우고 하이파 하이보니아라고 불려지는 하이퍼보리아 지구 최초 이식지가 건설이 되었다. 여기 하이퍼보리아는 100만 년 동안 지었고 그게 완전한 검은 고자르이 시리우스 형 문명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에 디노이드
집단이 수적으로 열세한 그들의 동포를 돕고자 태양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인간이란 새로운 종이 지구 태양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디노이드 세력과 렙토이드 세력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지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흩어있던 소집단의 전초 부대 외에 말데크 작은 행성뿐이었다. 레무리아의 바다끝,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아래쪽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 아래쪽 그 남쪽 바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레무리아의 그 반도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인어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인어는 완전히 사람처럼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분리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인어는 분리돼 가고 있는 형태고, 요거는 여기 모양만 지금 발 모양이 생겼고, 여기 꼬리가 있고, 근데 인어가 지금 사람 쪽으로 발달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13만 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게 지구가 판개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됐다 붙었다 분리됐다 붙었다를 계속 반복했다는데 그게 보통 5억 년 전의 이야기라고 주장을 해요. 5억 년 전부터 쭉 해가지고 분리됐다 그랬는데 한반도가 아까 5억 년 전에 그러니까 5억 년 전에는 북위가 아니라 남위 5도였다가 점차로 올라가고 현재 그러니까 한 4억 5천만 년 전에 적도 근처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14만 5,500년 전에 기원전 14만 5,500년에 세계 지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 한반도가 생겼는데 원래는 요 적도 요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들이 따라 붙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적도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자, 요거는 10만 2천 년 전에 세계 지도예요. 10만 2천 년 전에. 그래서 요게 적도 근처에 있었던 대륙들이 올라붙은 거예요, 지금요. 10만 년, 불과 10만 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진화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영적인 교신들을 우주인들하고 그 영적인 교신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주 태고시까지 기억을 하는 그런 요건 기억 여행이에요. 아모라 콴이라는 사람이 태고시의 기억을 전부 다 기억을 해낼 수는 무지무지한 영능력자예요. 그래서 태고시의 기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쓴 책이라고 이게요. 그리고 요 흑피오는 이제 북경에서 전시되고 있었던 흑표인데 요거를 이제 그 박찬 선생이 찍어와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얻은 거예요. 물론 이 사진은 다리가 약간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옷을 입은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초승달의 여신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옛날에 사천성에 구체구란 데예요. 여기가 지진 나가지고 다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사천성 지진 났을 때 다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쉐라톤 호텔에 있는 벽에 제가 사진 찍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얘가 인어 신화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가면은 그래갖고 인어 그림도 그려졌고 막 그러거든요. 아프리카의 넘모라는 신화인데요. 이 넘모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말리라는 나라의 도곤족 부족의 전설인데 도곤족은 말리를 숭배를 하는데 예, 안마와 넘모라는 시인을 숭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 종족들이 원래는 이집트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이제 보통 도시라는 거는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도시라는 뜻이 뭐였냐면 넘모였어요. 넘모.
요게 도시라는 글자예요. 넘모라는 게. 그래서 그 도시들, 그럼 넘모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모든 신화가 여기에 이어지는,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살았었는데, 이집트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요. 지금 이쪽으로. 이제 이 도곤족이 암마와 넘모라는 신을 숭배를 하는데, 이 넘모 신화에서 여기 이제 시리우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 넘모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고기잖아요, 지금. 제가 물고기 이야기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우스하고. 그런데 이제 요 도곤족은 천상의 신 암마라는 암마가 뭐예요? 엄마잖아.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와 어는 대치되기 때문에 이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가 한국말이야.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으며 우주는 암마의 알이라고 부른다. 암마는 우주 알을 창조해 놓고 알 안에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심에 핵이 생겼다. 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가장 작으며 가장 무겁고 밀도가 가장 높다. 여기서 포는 은하계의 블랙홀을 의미한다. 이 버전에서는 암마가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암마는 포 안에 7가지 언약을 내놓았다. 7언약이 포 안에서 나선형으로 강하게 진동하더니 포 안에서 4개의 쇄골이 생겼다. 그 다음 포가 갑자기 앞에서 붉어지더니 8개의 씨앗이 튀어나왔다. 남성성 넷과 여성성 넷, 도합하여 8개의 천상의 생명체를 만들고자 했다. 도곤족은 이 생명체를 물고기 인간 넘모라고 부른다. 언지머는 넘모 아나콘노라 했는데, 워드스란 뜻이면, 넘모는 워드스란 뜻이다. 아나콘노는 물고기 인간이란 뜻이다. 이 이야기가 뭐하고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마고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고가 배우자 없이 궁이와 소위를 생산했는데, 궁이가 황궁씨와 청궁씨 부족을 생산해냈고, 그러니까 황궁씨 남녀와 청궁씨 남녀, 소위가 백소씨 남녀, 흑소씨 남녀, 그리고 총 8명의 신을 생산을 해요. 근데 그게 8명의 신을 생산한 이야기가 어디에 써졌어요? 이집트에 똑같은 기록이 있어. 그게 최초 이집트 시인이 8명이 나와요. 이집트 신화에. 헤르모폴리시라는 시가 있어요. 케메누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는 8리의 신들이 모신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케메누라는 이름 자체가 8신의 도시란 뜻이다. 룻, 해후, 해훗, 케퀴, 케레헷,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에요. 이들은 테우티와 함께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신계를 형성한다. 이라고도 있고요. 요게 이제 왕이라는 글자고, 요게 이제 8신으로 읽어요. 8신. 8팔자라고도 있고, 그냥 여기 어질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이라고도 있고 그래요. 요 글자를. 8신이라고도 있고, 여기 신이라는 글자인데, 요 밑에는 신이라는 글자예요. 여기에요. 밑에는 신이라는 글자고, 요게 이제 8팔자로도 있고, 요게 인신이라도 있고, 요게 부정이라고 있잖아요. 부는 신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정인데, 이제, 전후 고양시 할 때 이 기호가 많이 써져 있어요. 이게 정옥. 그래서 이제 여기 소남자 김세서 선생님은 여기 정으로 읽을 게 아니라, 여기 정옥으로, 이제 전욱이라고 읽을 게 아니라 정옥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 이걸 보고, 요 점 찍어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의로 읽든지 뭘로 읽든지 상관이 없는데,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게 사람인으로 볼 수도 있고, 8팔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어진 사람 인자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요게 8팔로도 볼 수가 있어요, 팔자로도.
그런데 팔신이라는 뜻이에요. 팔신. 그렇지 않으면은 팔신, 인신. 그러니까 최초 인신이라는 건 마고 궁이 소위에서 최초 인신이 8명의 인신으로 갈라진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그러지 않을까? 지금 아까 그 이집트의 최초 팔신과 그래서 이제 최초 인신으로 나타나는 이제 지구에서 최초 인신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만약에 이 글자를 뭘로 읽을자 이제 전후 고양시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글자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전후 고양시가 최초 인신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신. 넘모들도 물고기 모양으로 그려졌고 이 넘모가 탄생한 최초 8명의 천상의 생명체 8명의 그러니까 4명은 남성성이고 4명은 여성성 이 존재로부터 8명의 생명체들로부터 인간이 탄생했다는데 이게 바로 물고기 인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물고기 인간이라는 뜻이 아까 그 최소 물고기 신이라는 뜻이 루라는 단어였다고 루 또는 라 이게 그래서 그 수많은 신화들의 신들의 이름이 루나 로가 붙어 있어요. 그게요. 암마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네 쌍의 쌍둥이 물고기를 만들고자 했다. 암수 한 몸을 의미하여 그러나 근친 상관형이 아니라 독자적 체계이다. 남매인 동시에 부부가 되어 생식 능력을 보유하고 완벽한 천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4명의 남자 중 오고는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 없어서 자신의 파트너 여자가 잉태되고 있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만에 차 있었다. 결국 암마에게 방귀를 들고 천상의 자궁에서 뛰쳐나왔는데 이때 자신의 태반 일부를 훔쳐가지고 나왔다. 그는 이 태반으로 자신의 작은 왕국을 만들기 위해 창조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태반은 순수하지 못해서 하는 짓마다 암마가 의도한 성스러운 질서를 망가뜨려 놓았다. 도곤 전설에 의하면 태양은 오구가 훔쳐간 태반이며 지구는 오구가 만든 반역의 세계였다. 의신용 그릇 이름은 세상의 방주 19세기의 작품으로 도곤족 명문 가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호고 제사장이며 마을 리더 그 부인에게 선물로 들어온 것이다. 안마신이 창조한 알 모양의 우주인 것 같기도 하고 넘모들이 타고 온 우주선 비행접시 같기도 하다. 골동품으로 보호와 코라나로 해석된다. 암마는 암만 오구가 훼손시킨 우주 질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완전하게 만들어진 넘모 쌍둥이들 중 셈이라는 여기 세미라미스하고 이름이 또 비슷해지네. 셈이라는 이름의 쌍둥이를 제물로 희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셈이는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 넘모 아나곤노 물고기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신성한 생명체였다. 암마는 세미넘모를 하늘의 물에서 꺼내 킬레나 나무에 묶어 암마는 세미넘모 백곡과 생식기를 배웠다. 백곡과 사타구니에서 피와 생명인 야마가 밖으로 나와서 세미는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도곤 사람들은 별 시리우스는 희생된 세미넘모 화신이라고 말한다. 도곤족 말로는 시리우스는 시기톨로라고 부른다. 자, 순결한 세미 넘모 생명력은 피는 오염된 우주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게 하였다. 암만이 희생시킨 넘모로부터 회수한 야마를 희생시킨 그 세미 넘모가 태어났던 태반에 흘렸다. 이 태반은 시리우스 별을 뜻한다. 시리우스 별 시스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암마는 오구가 도둑질해가 찢어진 태양을 의미함.
태반과 순결하지 못한 태반에도 냐마를 이어 태반이 하나로 연결되게 해놓았다. 암마 냐마가 세미 넘모 태반에 흘렸을 때는 세미 넘모는 다시 부활하였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부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방주, 순결하고 거대한 지구 방주로서 오염된 지구에 인간의 선조와 곡식 씨앗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다. 코라나는 계단식 피라미드형으로 생겼고 꼭대기 안테나처럼 보이는 막대기가 달려있다. 간단히 말해 우주선이며 기하학적으로 생겼다. 우주선의 모양과 디자인 및 그 비례들에는 오고우 지구를 재구성하고 속재시키는 데 필요한 원리와 과학이 표시되어 있다. 오논모, 연못은 음모를 의미한다. 지구에 물 웅덩이를 만들고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눔. 과거에 암수 한 몸이었던 세미 넘모가 8명의 인간 선조로 다시 창조됐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남자 4명, 여자 4명이며 영혼도 각각 따로 가지고 있다. 4개의 암수 한 몸이었던 넘모들이 이제 8명의 독립된 인간 우눔이 된 것이다. 우주선 코로나는 하늘의 힘인 야마의 힘으로 시리우스 시스템을 출발하여 지구로 떠났다. 코로나는 지구로 보낸 에너지는 보슬비처럼 내리는 비의 형태라고 은유된다. 코로나 우주선 안에는 8명의 우눔과 오논모 그리고 8가지의 하늘의 곡식 씨앗이 실려 있었다. 시리우스는 복수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리우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코로나, 오넘모 그리고 우눔이 오구가 만든 불순한 지구로 떠나고 있어도 이들은 암마의 자궁 속에 있는 불멸의 시리우스 태반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활한 넘모들도 죽지 않고 불멸의 생명을 가진다. 시리우스 시스템은 60년에 한 번씩 지구의 활기를 불어넣어 오고 오염을 씻어내고 야마를 재생산한다. 이때 도곤 사람들은 시부이 축제를 열어 지구와 시리우스 재연결을 경축한다. 희생적인 야마 생명력은 계란형으로 생긴 하늘과 오고 지구의 평행 구조를 창조시켰다. 하늘의 공간을 재조정하고 태양계의 순환과 시리우스 시스템 순환을 동시화시켰으며 시간체계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시리우스 시스템과 태양과 지구 시스템은 8명의 선조 넘모들이 포용하는 쌍둥이 태반이 되었다. 그리고 지구와 인간의 문화와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질서를 짜줬다. 이는 하늘이 준 지구 점성술, 천문학, 농업의 과학이었다. 이 암마는 마지막으로 미래의 지구를 총체적으로 정화시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날을 정해놓았다. 이 날을 이주바이 민네라고 하는데 물고기의 날이란 뜻이다. 이 날은 제물로 바친 물고기의 피냐마가 지구에 내리는 날이다. 물고기 날이 오면 타바톨로가 일어난다. 분리되어 있던 2개의 태반이 합쳐지는 날로서 태양과 시리우스가 서로 접근하여 결합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 날 야마 강력한 정화의 파장이 태양과 지구에 쏟아지는데 이 파장은 우주 전기 불기둥이라고도 하고 유황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도 한다. 아무도 이 공격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옳지 못한 사람과 마법에 걸려 암마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태워버린다. 이 정화가 끝나면 오고 부패한 질서가 사라지고 넘모 후손들인 아들, 딸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 오고 이기적인 아집은 암마가 의도했던 우주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도둑질 원리를 창조했다. 더욱 나아가 자신의 태반으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암마는 오고가 더 이상 혼돈을 창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고 벌도 주어야 했다. 암마는 티테이아라는 이름의 다른 넘모에게 오고 벌을 주라고 명령하였다. 티테이아 넘모는 오고 성기를 박살내어 생식 능력을 제거했다. 지금 그러니까 티테이의 넘모가 지금
오고 성기를 박살내어 생식능력을 제기했다. 그러자 오고는 하늘에서 지구로 도주하였다. 암만 오고가 하늘의 질서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다. 오고는 양서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백여우로 변하게 되었다. 역으로. 이게 이제 양서류는 파충류 모습을 하고 있었나 암만 오고를 가두면서 육으로 변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백여우 이야기가, 백여우가 누구냐면은, 순임금이에요, 순임금.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지금 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생식 능력을 제기하고, 요건 치우고, 요거는 안주라는 존재고, 안주하고 싸우는 여기, 티테야에가, 안주하고 싸우는 아까, 징기르스 이야기인데, 백여우 유구르는 지구에 와서도 나쁜 짓을 계속하였다. 코로나 우주선이 땅에 착륙하면서 일으킨 막강한 충격은 백여우를 거의 죽일 뻔했으나 용케 도주하여 땅속으로 습다. 코로나의 착륙 그 충격 때 코로나에 붙어있던 부속이 떨어져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달이 되었다. 땅에 내린 코로나에서 8명의 인간 선조들이 나왔다. 그들은 두 종의 수수, 흑도, 병아리, 콩 등을 포함해 8종의 곡식 씨앗을 들고 나왔다. 이들의 임무는 땅을 정작하여 하늘의 곡식을 인간이 배불리 먹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머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8명의 선조는 후손 인간들이 지구에서 후손 인간들이 시구이 같은 의식을 중요하게 받들도록 의무를 주었다. 시구이 축제는 60년에 한 번 하는데 목성과 토성이 이 선에 일치했을 때 실시한다. 이게 지금 도곤족의 아와이 춤이네. 도곤족은 60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시구이 축제에서 아와춤을 춘다. 아와춤은 장례식 때도 춘다. 현대에는 요금을 받고 관광객에게 보이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다. 논모 전설의 다른 버전들. 배신한 논모에 화가 난 암마는 우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전한 논모 하나를 수많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우주에 뿌렸는데 이 살조각들이 도곤족이 사는 땅에 떨어졌고 떨어진 자리마다 산업 배이당이 생겼다. 자, nom모들은 시리우스 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출발해요. 도곤에 도착하였는데 우주선이 도착한 곳, 즉 도곤족 선조들이 살던 오리지널 위치가 어디인지는 오리무중이며 어디에서 살다가 반디아라 절벽으로 왔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그거에서 보면은 바로 흑표역이 발견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흑인들이 살다가 이쪽 아프리카로 이동했다고 써졌어요. 넘모들은 상반씩은 인간이고 하반씩은 물고기인데 땅과 물 양쪽을 넘는다. 하반신은 뱀처럼 길이가 길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버키 여호와가 그래서 뱀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게 뱀이 아니고 물고기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묘족들 신화에서는 물고기가 뭘로 나오면 뱀장으로 나와요. 물고기가 묘족 신화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무르 지배자들, 무르신들, 인간의 스승들 또는 인간을 감시하는 모니터들이었다. 논모들은 도곤족은 알려지지 않았던 종족이었는데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시알 그리올이 도곤족 연구소가 발표되면서 알려지겠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은 픽션과 논픽션이 나옴으로써 유명해지게 됐다. 여기 이제 도곤족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60진법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60진법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 동양에서는 60간지로 해갖고 년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얀 여우는
하얀 여교를 자기 종족으로, 여기 조상으로 하는 종족이 지금요, 운남성에 있는 백족들이에요. 백족들은 자기 조상을 하얀 여우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템플을 비롯한 연구들은 이너 오아네스가 nom모와 같은 것이며 고대 시리아 오아네스가 아프리카로 건너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아네스 다른 이름으로 타콘이며 타콘, 다간, 이게 당군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 타군, 다간이 있는데 도곤족의 이름과 일성한다. 도곤이나 다곤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 레벨은 지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 천신과 지신을 항상 같이 여기 모시나요. 그래서 그 조상은 우리 왕들은 하늘 천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상의 사당을 모셔놓은 것을 그거를 이제 종묘라고 그러고 그 왕의 조상의 사당을 모는 그걸 종묘라고 그러고 요 땅신을 모셔놓은 것을 사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을 종묘 사직을 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똑같아. 이 진화가 지금 레베는 지신이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다. 도군마을에서는 레베 사당이 있고 그 재단 위에는 흙이 놓여 있다. 레베를 모시는 책임 승려는 호곤이라고 한다. 호곤은 땅의 순수성을 지키는 인물을 가지며 농사와 관련된 여러 의식을 한다. 호고는 마을의 정신적 리더이다. 여기 비누는 지금 레베가 찾아와서 호고는 온몸을 혀로 씻어주고 지혜를 달려준다. 성스러운 뱀. 도곤 사람들은 밤에 성스러운 뱀 레베가 찾아와갖고 호건의 몸을 혀로 씻어주고 지혜를 달래준다고 합니다. 비누는 토템 신앙의 형태의 사당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넘모 몸 조각을 모신 사당이며 조상 숭배가 주목적이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선조들은 영도 모신다. 조상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성스러운 장소이다. 비누에서 이게 비누란 건 비시누 신과 관련돼 있네. 도건적 일상에서는 점을 치는 일도 다반사다. 점을 치는 중 하나는 점쟁이가 저녁에 모래밭 위에 손으로 격자판을 그려놓고 사각형 안에 심볼을 그려놓는다. 그리오르 연구하면 도건족은 의미를 나타내는 아주 많은 심볼들을 사용하고 있다. 점칠 때의 심볼들은 의미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도 나를 사랑하는가 또는 교회에서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내가 하는가 같은 질문이다. 그리고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래밭에 놓아둔다. 점쟁이는 다음날 여우가 모래 그리드에 남긴 발자국을 해석하여 점친다. 여우도 논모 화신 중 하나에서 도곤족에게 여우는 신성한 동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귀족 이제 여우 이야기까지 또 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우리 귀족을 설명할 때 여우로 그래요. 꼬리가 구미호, 꼬리가 9개로 갈라지는 거죠. 그거는 9개의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미호의 이야기야. 그래 전부 다 우리 종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여기는 시리우스에는 남녀 모두를 할례를 해요. 할례 의식. 그러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 민족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그 우리나라 매우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그 아사달이었다고 주장하는 아스타나, 그게 이제 투르판이 옛날에 지명이 아스타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르판에가 있는 그 서진 고분이라고 있거든요. 그 서진 고분에 있는 벽화를 제가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서진 고분에서
제가 찍어온 벽화하고 요게 여우인데 요게 꼬리가 9갈래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여우는 순임금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 요거는 우리나라의 신라의 그게 무슨 총이죠? 기억이 안 나네. 요거는 그래서 여기 백화숲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토끼 같기도 하고 뭐 새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요게 여우 그려놓은 거예요. 귀가 큰 게 지금 여우 요게 여우상이거든요. 그 날개 달린 여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산해경에 있는 그림. 아니 요거는 지금 요거는 금문에 있는 여우예요. 이것도 꼬리가 9개로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전체 여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데 요게 이제 저기에 페르시아에서는 아우라마지다예요. 이 존재가 아우라마지다인데 여기도 물고기 인간, 여기도 물고기 인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게 이야기할 건데 이게 김수로의 이제 김수로의 묘회가 이게 쌍어무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쌍어무늬를 이제 요게 요 쌍어무늬를 조사한 분이 이제 김병모 박사님인데 김병모 선생님이 이제 요걸 조사를 해봤더니 BC 2700년경에 아시리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 김수로 이야기만 해가지고 한 3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김수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겁나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분 보냐면요. 15분 봐요. 15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 지금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15분밖에 안 본다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강의하는데 정말로 화가 나.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안 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안 보려면 뭐하러 봐요 이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재미없나요? 이렇게 끝까지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없나? 어떻게 15분밖에 안 보지 사람들이. 네, 내일 봅시다. 김수로 이야기에서.